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락 배달부 파인딩느가 살고 있었습니다. 파인딩느는 한쪽 귀가 조금 접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작은 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인딩느는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시락을 배달했고 사람들은 그의 친절함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의 몇몇 아이들이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숲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딩느는 더 이상 도시락을 배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숲을 통과할 수 없다면 여러 집으로 도시락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인딩느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파인딩느는 불빛 하나 그리고 그의 휴대용 도시락 모은 용기를 챙기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무척 고요했고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인딩느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윽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3명의 말을 걸지 못하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파인딩느는 도시락 모은 용기에서 따뜻한 수프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에 기운을 차린 아이들은 파인딩느의 손을 잡고 숲을 나와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인딩느의 용기에 감동했고 큰 잔치를 열어 그의 공로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파인딩느는 이제 단순한 작은 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파인딩느로 불리게 되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언제나 함께할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행복을 찾았고 파인딩느는 그의 역할을 다하며 늘 그렇듯 친절하게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속의 소리는 파인딩느가 아이들을 돕는 것을 반대한 장난스러운 요정들이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숲을 피하는 대신 주기적으로 숲으로 향해 희생을 바치며 마을의 안전함을 기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인딩느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꿈속에서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그의 용기와 친절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숲속에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에밀이라는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는 본래 인도를 떠나 모험을 찾고자 이곳까지 흘러온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대담하고 용감한 성격은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게 종종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달이 어려운 과일과 견과류를 찾아 숲을 구석구석 누비던 그때마다 에밀은 자신의 큰 덩치 때문에 작고 연약한 동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은 커다란 나무 그림자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고 날렵한 두더지 마리우스가 그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죠. 마리우스는 작은 몸짓으로 자연 속에서 생존의 기술을 마스터한 지능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는 숲바닥에 뿌리 깊이 있는 벌레들을 찾아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죠. 에밀은 낮잠에서 깨어났고 우연히 마리우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작은 친구. 나는 에밀이라고 해. 넌 누구니? 에밀은 두더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우스예요. 이 숲에서 땅을 파면서 사는 두더지죠. 마리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터울 뛴 친구는 자연계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마리우스는 에밀에게 땅속 세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에밀은 그에게 숲 위의 세계와 그곳의 웅장한 풍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리우스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숲의 남쪽 끝에는 오래된 나무 위에 막대한 부동액이 쌓였고 그것이 비에 쓸려 내려와 숲의 땅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동물들이 대피했습니다. 작은 동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마리우스는 급히 에밀에게 달려갔습니다. 에밀, 큰일이야. 남쪽 숲의 나무에서 나온 물질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곤란에 처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에밀은 그의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며 숲을 지나갔고 대단히 위험한 그 오염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마리우스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습니다. 우린 이 일대에 더 넓은 땅굴을 만들어 유출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해야 해. 내 발의 힘과 나의 골 파는 기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에밀은 동물들을 불러 모아 큰 잎들과 수풀을 이용해 일대의 물길을 다른 쪽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끝내 그들의 연대와 협력 덕분에 오염된 물질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고 기존에 위협받던 지역은 다시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두 친구는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그들처럼 서로에 대한 이해를 쌓고 협동하는 방식으로 숲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에밀과 마리우스는 숲속에서 가장 훌륭한 협력의 상징으로 남았고 이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동물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함께한 노력의 힘과 우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그 숲에는 평화와 조화가 깃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에 수련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련꽃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웃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자애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수련은 특히 동물을 사랑했는데 마을 근처 숲에서 매일 산책하며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수련은 숲을 거닐다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어떤 거대한 회색 코끼리가 발이 묶여 도망가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럭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사냥꾼들은 그를 서커스에 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코끼리를 본 수련은 그의 눈 속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은 용기를 내어 사냥꾼들에게 다가가 그를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수련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창의적인 지혜로 사냥꾼을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코끼리가 우리와도 친해질 수 있는 따뜻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코끼리의 자유를 위해 돈을 모았고 수련은 사냥꾼들에게 그 돈을 주고 코끼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코끼리는 수련의 집 가까운 꽃밭에서 살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수련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련은 코끼리를 르노라 부르며 매일 같이 산책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련의 사랑 덕분에 코끼리는 이제 웃을 줄 알게 되었고 사람과의 좋은 인연을 배웠습니다. 코끼리는 자신의 커다란 몸집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도와 농사를 짓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수련과 코끼리는 변치 않는 우정을 유지하며 서로를 아꼈습니다. 수많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보내며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특별한 우정을 보고 서로 신뢰와 배려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은 더욱 화합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수련과 르노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처럼 타인과 동물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과 르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아름답게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파리 도심에 작은 개미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에펠탑 아래 도시의 번잡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곳은 다름 아닌 르 그랑 아르베라는 마을이었죠.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개미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트완이었습니다. 앙트완은 크기가 작아 일을 잘하지 못했지만 무한한 호기심과 모험심을 가진 개미였습니다. 어느 날 앙트완은 그가 살고 있는 작은 개미 마을 밖으로 나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 앙트완은 마음 가득 기대를 안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앙트완의 여행은 장미 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미는 앙트완의 3배나 더 컸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미의 매혹적인 향기와 색상에 홀려 마치 꿈꾸듯이 정원을 누볐습니다. 장미 곁에서 앙트완은 다양한 곤충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날개가 아름다운 나비인 샤를롯도 있었지요. 샤를롯은 앙트완에게 파리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전해주면서 함께 세상을 탐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앙트완과 샤를롯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오래된 그림들과 조각상을 보았고 센강을 따라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에 올라가 파리 시내의 멋진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날마다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폭풍이 도시 전체를 휘몰아쳤습니다. 앙트완과 샤를롯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피신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바람이 점점 강해지며 앙트완은 겁이 났지만 샤를롯은 침착하게 앙트완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한적한 도서관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비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앙트완은 그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의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앙투안과 샤를롯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상 속에서 큰 용기를 얻었고 자연과 인간 사회의 조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앙투안은 그의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앙투안은 그의 마을 개미들에게 이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앙투안의 이야기에서 큰 용기를 얻었고 각자 저마다의 모험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앙투안은 자신이 발견한 세상이 그저 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나서기만 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앙투안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 개미들에게도 전해지며 파리의 작은 개미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끝.